와인 한잔 할까요? 이스라엘 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예 생소하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종교의 나라, 중동의 건조한 땅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곳은 와인의 아주 오래된 본고장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와인으로 바꾸었다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만큼 이 지역은 고대부터 와인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곳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와인을 만들고 있고 국제 와인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품질도 우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성경 속 이야기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와인의 역사와 매력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코셔 와인이 뭔지, 골란고원에서 자라는 포도는 어떤지, 중동 음식과 와인이 어떻게 어울리는지까지 지금부터 이스라엘 와인의 세계로 함께 떠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이스라엘의 와인 역사는 무려 5,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와인을 마시고 와인을 신에게 바치며 포도밭을 가꾸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와인을 종교식과 일상에서 널리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지중해 전역으로 수출될 만큼 번성했지만 중세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술이 금기시 되었고 와인 산업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오스만 제국 시절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학한 유대인 농업가들이 이 땅에 다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와인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특히 1882년 프랑스의 유명 와이너리 로칠드 가문이 자금을 대고 카르멜 와이너리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현대 이스라엘 와인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300개 이상의 와이너리를 통해 세계 와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와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코셔 와인입니다. 코셔란 유대교 율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이나 음료를 말하는데 와인도 이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코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도 수확부터 양조, 병익까지 유대인 랍비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하는 모든 도구도 코셔로 인증된 것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효 중에는 아무도 손대면 안 되고 랍비가 기도하며 축복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규칙 때문에 코셔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신앙의 상징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요즘은 종교와 상관없이 품질이 좋아서 코셔 와인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와인은 지중해성 기후와 다양한 토양에서 비롯된 독특함을 자랑합니다. 더운 여름과 비오는 겨울, 큰 일교차가 포도에 풍부한 맛을 주고 화산토와 석회암 같은 토양이 복합성을 더합니다. 과일향이 강하고 신선함을 유지하려는 양조 스타일이 특징인데 레드 와인은 진하고 풍부하며 화이트 와인은 미네랄과 상큼함이 돋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크기는 작지만 와인 산지가 꽤 다양하고 특별합니다. 뜨겁고 건조한 중동에선 포도 재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후 덕분에 병충해가 적고 포도의 풍미가 잘 농축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해발 600에서 1000m 이상
고지대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고 좋은 산미가 살아있습니다. 주요 와인 산지로는 먼저 골란 고원입니다. 이스라엘 와인의 품질 혁명을 이끈 산지이고 화산 토양과 고지대 기후 덕분에 구조감 있는 레드와인과 상큼한 화이트 와인이 나옵니다. 야르덴 시리즈는 이 지역의 대표작으로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며 이스라엘 와인의 위상을 높였고 포도밭 사이로 보이는 눈 덮인 헤르몬산은 이곳 와인 투어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갈릴리는 예수가 자랐다는 지역으로 고대 유대의 포도 재배 중심이었고 지금도 많은 와이너리가 몰려 있습니다. 최고의 와인 산지 중 하나로 특히 상부 갈릴리가 주목을 받는데 해발 400에서 1000m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서늘한 큰 일교차가 포도의 농축된 맛과 신선함을 동시에 줍니다. 토양은 화산토, 석회암, 붉은 점토가 섞여 있어 포도 뿌리가 깊게 뻗으며 미네랄을 흡수하기 좋습니다. 가베르네 쇼비뇽과 시라 같은 품종이 특히 잘 자라고 갈릴리 호수 근처의 풍경과 함께 포도밭을 방문하면 자연과 와인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유대 언덕은 예루살렘 인근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지로 석회암 기반의 토양과 깊은 뿌리로 자란 포도가 특징이고 집중도 있는 와인을 만들어줍니다. 고대 유대 왕국 시절부터 포도 재배가 이루어졌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도 깊습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부티크 와이너리가 많아지며 고품질 와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샤르도네와 메를로 같은 품종이 이곳의 때루어와 잘 맞아 섬세한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네게브는 남부 사막 지역으로 와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관계 농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사막에서도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험적인 와인 생산이 활발하며 쇼비뇽 블랑 같은 화이트 와인이 이곳에서 독특한 개성을 뽐냅니다. 사막 한가운데 포도밭을 보는 경험은 이스라엘 와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삼소는 유대 언덕과 지중해 연안 평야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포도 재배 지역이고 지크론 야코브는 이 지역의 상징으로 19세기 로칠드 가문이 처음 포도밭을 일군 곳이고 기후는 따뜻하고 습하며 점토와 모래 토양이 섞여 있어 포도의 부드러운 맛을 더합니다. 대량 생산 와인부터 고급 와인까지 다양한 스타일이 생산되며 역사적인 와이너리 투어도 인기 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포도밭을 식히며 열대 느낌을 줄이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크고 작은 와이너리가 많지만 몇몇 대표적인 곳을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카르멜 와이너리는 로칠드 가문이 세운 이스라엘 최대 와이너리이고 전통과 규모를 모두 갖춘 곳입니다. 드라이한 테이블 와인부터 스파클링 와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고 특히 카르멜 시리즈와 프라이빗 컬렉션은 합리적인 가격의 품질이 뛰어나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이곳에서 포도밭 노동자로 일했다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깃든 와이너리로 투어 시 오래된 지하 저장고를 볼 수 있어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골란 고원 와이너리는 이스라엘 현대 와인의 자부심이고 대표 브랜드 야르덴은 국제 와인 대회에서 다소 수상을 했습니다. 가베르네 쇼비뇽, 시라, 샤르도네 등 다양한 품종을 생산하고 깊고 농축된 맛이 특징입니다. 현대적인 시설과 연구를 통해 토착 품종 부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칸 와이너리는 갈릴리와 유대 언덕에서 포도를 재배하며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이너리입니다. 1990년대부터 성장해 현재는 연간 1000만 병 이상을 생산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바르칸은 대량 생산 와인부터 고급 와인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다루는데 클래식 시리즈는 저렴하면서도 일상에서 즐기기 좋고 슈페리어나 알티투드 같은 프리미엄 와인은 깊이와 복합성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미기후와 토양을 활용해 품종별 특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며 특히 시라와 메를로 와인이 강세입니다. 와이너리 투어와 시음 프로그램도 잘 짜져 있어서 와인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와인은 주로 프랑스 품종을 기반으로 하지만 토착 품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베르네 쇼비뇽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품종으로 진한 블랙베리와 카시스 향,
허브와 스파이스의 뉘앙스가 특징입니다. 따뜻한 기후 덕에 과일 맛이 강하고 고지대에서 자라면 구조감과 탄닌이 균형을 이룹니다. 골란 고온과 갈릴리에서 특히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며 장기 숙성 잠재력이 뛰어나 와인 컬렉터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메를로는 부드럽고 접근성이 좋은 품종으로 체리와 플럼, 초콜릿 같은 달콤한 향이 돋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탄닌이 강하지 않아 와인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유대 언덕처럼 서늘한 지역에서는 산미가 더해져 섬세한 스타일로 변신합니다. 시라는 스파이시하고 육감적인 맛으로 유명한 품종입니다. 후추, 블랙베리, 가죽향이 특징이며 이스라엘이 더운 날씨에서 농축된 과일 맛과 강렬한 풍미가 돋보입니다. 골란 고온에서 생산된 시라는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품질을 자랑하며 고기 요리와의 페어링에서 빛을 발합니다. 샤르도네는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신선한 스타일과 고구숙성 스타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갈릴리와 유대 언덕에서는 레몬, 사과, 미네랄 향이 강한 신선한 샤르도네이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버터와 바닐라 향이 나는 묵직한 스타일이 생산됩니다. 다양한 양조법으로 개성을 살리는 품종입니다. 쇼비뇽 블랑은 상큼하고 풀향이 나는 화이트 와인용 품종입니다. 네게부처럼 건조한 지역에서는 열대 과일향이 두드러지고 갈릴리에서는 풋풋한 허브와 시트러스 향이 강합니다. 가볍고 산뜻해서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마라위는 고대 토착 품종으로 최근 DNA 분석과 연구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화이트 와인용으로 꿀과 배, 견과류 향이 나는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소량 생산돼 희소성이 높고 고대 유대 문헌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예수가 마셨을 와인이라는 낭만적인 이야기도 붙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붓기는 원산지가 아르메니아로 추정되고 중동 지역에서 널리 재배됩니다. 주로 식용 포도로 쓰였지만 와인 양조에도 사용되는데 과거에는 브랜디나 아락의 제조용으로 많이 활용됐습니다. 꽃향기, 멜론, 꿀 같은 부드럽고 중성적인 맛이 특징이고 샤르도네처럼 양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토착 품종 중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최근 고품질 와인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토착 적포도로 크레타 시크림, 자이타니, 비타르 같은 품종이 있는데 아직 상업적으로는 유럽 품종에 밀리지만 부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레드와인을 다시 맛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의 진하고 구조감이 있는 맛을 모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양한 중동 음식의 중심이고 향신료가 풍부하며 채소와 콩류를 활용한 요리가 많습니다. 후무스는 병아리 콩을 으깨서 만든 부드러운 페이스트인데 소비뇽 블랑과 잘 어울립니다. 병아리 콩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쇼비뇽 블랑의 상큼한 산미와 풀향이 더해지면 입맛을 돋우는 조합이 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을 때 와인의 신선함이 더 살아납니다. 팔라펠은 병아리 콩이나 누에 콩을 갈아서 만든 튀김볼인데 이스라엘의 대표 길거리 음식으로 중동 전역에서 즐깁니다. 이스라엘에선 국민 간식으로 불릴 정도고 시라와 좋습니다. 튀긴 병아리 콩 볼의 바삭하고 기름진 맛을 시라의 스파이시한 후추향과 진한 과일 맛이 잡아줍니다. 타히니 소스와 함께 드시면 와인의 묵직한 탄닌이 균형을 맞춰 더 맛있습니다. 샤쿠슈카는 토마토 소스에 계란을 얹어 익힌 요리로 이스라엘의 대표 아침 식사 메뉴입니다. 메를로와 딱입니다. 토마토와 고추, 계란으로 만든 매콤함이 메를로의 부드러운 체리향과 둥글둥글한 맛과 잘 어울립니다. 매운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깊어 식사와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 이스라엘 와인은 향이 진하고 구조감이 좋은 편이라 한국의 매운 음식, 양념, 고기류와 찰떡궁합입니다. 우선 삼겹살과 까베르네 쇼비뇽이 잘 어울립니다. 기름진 삼겹살의 풍미를 까베르네 쇼비뇽의 진한 과일향과 단단한 탄닌이 잘 잡아줍니다. 쌈장과 상추에 싸 먹을 때 와인의 스파이시한 여운이 고기의 맛을 더 올려줘 한국식 바비큐에 딱입니다. 김치찌개에는 샤르도네가 좋습니다. 매콤하고 얼큰한 김치찌개의 맛을 오크 숙성된 샤르도네의 부드러운 버터향과 산미가 중화시켜줍니다. 돼지고기와 김치의 강한 맛에 와인이 조화를 이루며
깊은 풍미를 더해줍니다. 불닭볶음면에는 시라가 맞습니다. 매운 불닭볶음면의 화끈한 맛과 시라의 스파이시한 후추향이 의외로 잘 맞습니다. 와인의 진한 과일 맛이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치즈를 추가하면 더 풍성한 조합이 됩니다. 이스라엘 와인은 아직 한국에 널리 퍼져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대형 쇼핑몰에서 야르덴, 카르멜, 바르텐 같은 브랜드를 검색하면 됩니다. 가격은 보급형이 3만원에서 5만원, 프리미엄 라인이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에서 리뷰와 함께 더 다양한 선택지를 보고 배송비를 고려해서 두세 병씩 묶음으로 사는 것도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가끔 카르멜이나 바르칸을 만나볼 수 있고 수입 주류 전문점이나 코시어 푸드 매장에서 더 다양한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이태원이나 한남동의 수입 식품점에서 직접 보고 고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시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의 면세점에서 구매하면 현지 가격으로 약 10달러에서 30달러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투어 후 직판장에서 사는 것도 추천하는데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주류 반입 규정이 1인당 1리터입니다. 이스라엘 와인은 단지 와인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신앙과 문화의 산물입니다. 성경 속에서 신을 위해 바쳐지고 축제와 혼례에서 쓰이며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은 와인, 그리고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중동의 샛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생소하지만 한번 마셔보면 은근히 익숙한 향과 구조감에 놀라게 될 겁니다. 이제 와인을 고를 때 이스라엘산 코셔 와인 하고 한번 손이 갈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와인 세계 일주 13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도 기대해 주세요. 와인 어렵지 않죠? 이스라엘어로 건배를 뜻하는 레하임을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레하임, 나의 상가 포도주를 위하여.